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부터 전남 두 곳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강진 주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인 까치내제 터널 개설 공사는 내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이 결과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성과인데요. 그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제12대 후반기는 현재 보건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위원회 역할과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전라남도의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보건, 의료, 사회복지, 환경보정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례와 예산을 또 심사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출생, 또 고령화, 소득 불균형, 기후위기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민의 한 사람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의원님께서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2023년에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조례가 도민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이 전남 돌봄 정책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남의 저출산 문제와 양육 환경의 현실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단순히 어린이집 하나 늘리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돌봄에 실질적인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는 주간 중심이고 긴급 상황이나 야간, 주말에는 사실상 공백 상태죠. 그런데 요즘 맞벌이 가정에서는 야간에도 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것이 흔합니다. 특히 또 주말에 같은 경우는 조부모 손을 빌릴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무 24시간을 체계로 긴급 일시 돌봄을 가능한 인프라를 공공이 책임지도록 조례안을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넘어서 전남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출발한 입법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제로 2025년부터 전남도는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있었고요. 생후 6개월부터 7세 미만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시범 운영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또 외국인 아동 가정에도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조부모 돌봄 수당제 같은 다양한 연계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 장흥댐 건설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장흥댐이 건설되면서 탐진강을 통해 강진만으로 흘러들었던 담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 그 결과 바닷물과 담수가 적절히 교환되지 못하면서 강진만의 염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바지락, 꼬마, 맛조개 같은 어종 서식이 환경이 좀 문제가 돼서 생산량이 60% 이상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네. 따라서 그 조업을 생계로 하던 그 어민들의 한 1,300여 명의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는 전남대 영업 결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상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의 민원으로 볼 게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그릇된 인식으로 지역민들이 구조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의료 문제도 큰 현안인데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의 응급진료 역량이 부족하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강진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19 환자들이 약 30% 이상이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강진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1,761건 중 565건이 타 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에도 불구하고 응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응급진료 인력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도 의료진 부재로 진료가 중단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서라도 진로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공의 의료는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12대 전라남도 의회 후반기도 전반점을 이제 도는 시점인데요. 앞으로 보건복지환경위원으로 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 이어가실 계획인가요? 네,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저는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인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남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역이고요. 네. 특히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의료 접근성, 돌봄 인프라, 주거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노후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농촌형 돌봄 모델 구축,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또 차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이 전남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 연구회가 결성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연구 활동에 나서게 될까요? 전남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회는 마이스 산업을 단순히 행사 유치가 아니라 전남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특히 중도 도시에 맞는 마이스 모델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저는 대표위원으로서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이 실제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전남다운 마이스 전략 현장 중심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는 이 마이스 산업을 단순한 행사 유치가 아니라 이 전남 경제의 전략 산업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시각에서 마이스 산업을 바라보시나요? 네, 저는 마이스 산업을 단순히 해이하나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예부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남은 대규모 컨벤센터는 부족할 수 있지만 자연, 문화, 산업 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그걸 마이스 콘텐츠로 바꿔내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강진의 고려청자, 다산의 정약용, 미식문화는 국제도예 컨퍼런스 인문학 포럼 미식 행사로 연결될 수 있고요. 순천, 강양, 나주 등도 각자의 콘텐츠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남이 시설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마이스 전략으로 가야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이스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의 우수한 점을 마이스 콘텐츠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강진구시죠? 예. 네, 이제부터는 지역 현안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전남 최초 대규모 항일 운동이었죠. 이 4.4 독립 만세 운동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안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진은 전남에서 최초로 대규모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요. 바로 4.4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19년 4월 4일 날 강진읍 장난을 기점으로 비폭력 만세운동 형태로 전개되었고요.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 김영남 선생님이 주도한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이 역사적 가치에 비해 지역 내 인식은 아직 부족하고 이를 기념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모 공간을 넘어서 항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역사적 교육 장소를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에 강진 4.4 독립만세 운동이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후손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남도가 이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 도의원 출마 당시 이 1호 공약이 강진 주민들의 30년 수건이죠. 이 까치네제 터널 개설 공사였는데요. 1호 공약인 만큼 이 공사가 착공되는데 의원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이 첫 삽을 뜨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까치네제 터널은 강진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30년 수건 사업인데요. 200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도 2012년에 실시 설계를 마친 뒤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보류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다는 각오로 1호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 후 전남도와 강진군과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면서 또 의회 활동을 통해서 까치네제 터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을 한 결과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토지 보상비와 설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이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안전건설 소방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매년 도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겼고 공사 현장에 수차례 방문해 또 추진 사항과 안전관리까지 점검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단절된 생활권을 잇는 생명선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조기 완공까지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까치네제 터널 공사는 전체 공정의 반환점을 돈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에 착공해서 2026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터널과 또 진입도로 정비 등은 주요 공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과 또 도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매년 필요한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도의로서 완공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강진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신데요. 국도 23호선 강진에서 마량 이 4차선 구간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도 23호선 강진 마량 구간 4차선 확보장 공사 또한 강진 군민들 사이에는 큰 염원을 보내고 있는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획이 축소되면서 그동안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하루에 9,000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2차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진항 개발과 연륙 연도구 개통, 관광객 증가, 남해안 물류 등으로 이렇게 추후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 확보장 공사는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에서 정식으로 제기했고 제381회 정례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제4차선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렇게 단순히 교통량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도로가 응급 환자 또 물류 이송 또 이렇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필요한 도로이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에타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고요. 아직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책의 문턱을 넘은 상태이고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반드시 강진의 미래를 여는 도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탄핵 전국을 보면서 또 우리 내년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지역에서도 이제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여러 곳곳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끼리 서로 저 같은 경우는 강진 군민의 마음을 아름다운 청자에 담아서 강진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고 싶고 또 선거 문화도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과 하고 그 지역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단순히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무기화하는 그런 정치 풍토는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2번의 선거를 치러왔지만은 단 한 번도 상대의 네거티브를 해보거나 상대를 비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선거를 치를 거고요. 그리고 설사 결과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의 하나가 되는 쪽으로 저는 선택해서 그렇게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이 전남 발전을 위해 나서고 싶은 포부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남원 의정활동 중심을 농어촌 인프라 격차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전남은 여전히 도심과 농촌 간의 돌봄, 의료, 교통, 경제활동 전반에 구조적인 격차를 안고 있고 이걸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환경을 개선을 위한 24시간 나이 돌봄센터 조례와 청년 유입으로 인력의 구조적 격차를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더불어 의료 격차 문제는 의료원이 있어도 응급 환자가 예주로 이송되는 현실을 바꾸기에 강진 의료원의 응급 진로 역량 개선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또 지역 경제 인프라 차이로 성장 기회를 잊지 않도록 대도시 중심이 아닌 중소도시 중심의 마이스 산업 육성 전략을 연구의 대표로서도 주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농어촌과 도시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11대 이어서 12대를 지금 의원직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의원으로서 어떤 점이 크게 와닿았나요? 11대 때는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지방도 예산이 930억 정도 되는 것을 네. 본예산에서 배로 1,800억 정도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11대 때 가장 보람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2대 때 들어와서는 전반기 때 의회 운영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육아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직장의 문화를 좀 바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직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또 아이들이 아프면은 점심때 언제든지 그 시간을 상사한테 보고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배려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의정 활동하면서 큰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저는 도민 여러분이 주신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렵다고 상황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신 도민 여러분처럼 저도 묵묵히 함께 걷겠습니다. 언제나 애써주신 모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큰 힘 써주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